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폴란드에서 말도 안 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 예정된 에어쇼를 위해 훈련 중이던 유럽산 항공기가 추락하며 기체가 파손된 것도 모자라 가장 중요한 인재인 파일럿까지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만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폴란드 현지에서는 당장 유럽산 항공기를 도입하라고 주장하던 FA-50 반대파들은 더 이상 한국을 상대로 한마디도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폴란드의 기체 추락 사고에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게 기체의 정비 이상 혹은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의 실수입니다. 정비 이상의 경우는 전투기를 판매한 유럽과는 별개가 되겠지만 기체 결함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지는데요. 지난 12일 그드니아 항공여단 창설 30주년 기념 에어쇼를 위한 리허설 도중 폴란드 공군 고개 비행팀의 M346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2명의 파일럿은 안타깝게 탈출하지 못했고 결국 목숨을 잃고야 말았습니다. 이에 유럽의 이탈리아에서는 기체는 문제가 없었고 아마 조종사의 운영에 실수가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들의 실수는 없었다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폴란드 공군에서는 파일럿의 문제는 전혀 없었을 것이라고 했는데 추락한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조종사는 수천 시간을 넘게 비행한 베테랑 파일럿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고개 비행팀의 지휘관이자 M346의 파일럿인 로버트 엘 소령은 총 2000시간을 넘게 비행한 마스터 클래스의 파일럿으로 M346으로부터 1000시간 이상 비행한 최초의 파일럿이었는데요. 게다가 동승한 아드리안 추진스키 소령 역시 1000시간 이상 비행한 베테랑 파일럿으로 사관학교에서 신참 조종사들을 가르치는 교관이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공군에서는 당연히 M346의 제작업체인 유럽의 이탈리아에 파일럿의 운영 실수는 없었다며 기체 결함을 인정하라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실제로 이번에 추락한 M346 기체는 도입된 지 2년밖에 안 된 거에 새거나 다름없는 항공기였다는 것입니다. 반면 T-50과 FA-50의 소실률은 고작 3%로 경쟁 기종 중 가장 안전한 항공기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개발한 T-50이 M346보다 먼저 개발되어 훨씬 더 많은 대수의 항공기를 운용해왔는데도 더 적은 사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공군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폴란드 언론에서도 이번 사고의 원흉이 유럽제라며 한국산 전투기를 도입해야 된다며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고 있습니다. 실로 깃털처럼 가벼운데요. 폴란드 대표 언론인 디펜스24에서는 FA-50이 결국 훈련기에 기반한 항공기이다 보니 폴란드 공군의 전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예정된 2차 도입분 36대를 취소하고 유럽에서 검증된 유로파이터나 라팔과 같은 4.5세대 전투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럽산 전투기가 추락했고 이 사고로 전투기보다 더욱 귀한 파일럿이 목숨을 잃었기에 폴란드에서도 정신을 차린 건데요. 애초에 FA-50의 대체제로 유로파이터나 라팔 같은 전투기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전투기의 성능이 뛰어나더라도 파일럿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전투기를 구매하는 악수를 두지는 않는데요. 게다가 유럽산 전투기들은 사실 지금 구매 자체가 안 됩니다. 유럽 군축의 정면으로 피해를 입은 무기가 바로 유로파이터와 라팔인데 이들의 생산 라인은 사실상 마비된 상태이기에 지금 당장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입금한다 해도 첫 번째 전투기를 받기까지 수년은 좋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래 무기 도입 사업은 최소 3년에서 많게는 10년까지 미래를 바라보는 계획이기에 기다리지 못할 시간도 아니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폴란드는 시간이 없어 한국의 도움을 요청한 나라인데요. 금방이라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략에 무릎을 꿇고 폴란드가 다음 차례가 될 것 같았던 순간 폴란드가 원하는 시간 내로 러시아에 맞설 만한 무기를 공급할 능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뿐이었습니다. 2022년 9월 FA-50의 폴란드 수출 계약 체결 후 1년 3개월 만에 한국은 12대의 전투기를 폴란드에 납품 완료하였는데요. 단순히 전투기 인도뿐만 아니라 3회에 걸친 수락 비행과 수입 완료에 따른 행정 절차까지 마무리하면서 전 세계 방산 역사상 유례없는 납품 속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빠른 납기에 힘입어 폴란드 현지 공군 부대들 역시 발빠르게 전력을 늘려 나갈 수 있었고 해외 외신들도 한국이라는 국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현재 노후된 폴란드의 군 현대화는
성공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주된 평가인데요. 하지만 폴란드는 이런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무척이나 잘 상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항복할 줄 알았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상대로 잘 버티는 수준을 넘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오히려 반격에 나서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여유가 생긴 폴란드에서도 다른 마음을 먹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위협이 코앞에 닥치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 상황에서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했지만 이제는 위협이 한풀 꺾이며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 다시 본투비 유럽인 자신들은 굳이 아시아의 국가에 손 내밀지 말고 같은 유럽산 무기를 구입해 유럽연합과의 결속을 단단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폴란드 내부에서 설득력을 얻어 결국 폴란드 정권이 바뀌고 말았는데요. 한국 무기 도입을 추진했던 이들이 실각하자 기세를 얻은 한국 무기 반대파들이 FA-50의 성능을 폄하하고 계약 조건을 헐뜯으며 계약을 처음부터 다시 맺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덕분에 2차 도입 및 현지 생산 계약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 전장의 흐름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썩어도 준치라고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군수 산업 능력을 끌어올려 유럽 전체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를 다시 밀어붙이기 시작했고 3년째 이어지는 전쟁으로 피로가 쌓이고 병력 자원이 떨어진 우크라이나는 현상 유지조차 어려워하며 뒤로 밀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게다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자 우크라이나에서는 다급해졌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총격을 당하며 지지율이 급상승했고 기세를 몰아 당선할 수도 있어졌기 때문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며 우크라이나 정부가 긴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완전히 끊겨버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줄기차게 반대하며 우크라이나에 한 푼도 주지 않겠다고 대놓고 말하고 다녔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으로부터 러시아와의 불합리한 휴전을 강요받거나 아예 버림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에 푸틴 대통령을 만나 그나마 나은 조건에서 휴전 협상을 진행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의 당선 유력 소식에 뒤집어진 나라는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었는데요. 미국으로부터 조 단위의 대출 지원을 받기도 했었던 폴란드는 이번 사건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출 지원 역시 백지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젤렌스키가 이번에 협상에 실패하고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도움을 받지 못해 무너진다면 가장 먼저 러시아를 맞상대할 나라가 바로 폴란드인데요. 하지만 현재 한국은 루마니아에서 대규모 지상 무기 계약을 체결했고 페루 역시 FA-50 도입을 희망하는 만큼 세계 시장에서 입지가 달라졌습니다. 과거 폴란드가 저자세로 납작 엎드리며 한국에게 도움을 청하던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번 2차 계약은 폴란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한국에서도 입장을 달리할 것 같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